여러분의 일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일촌, 이촌 같은 촌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땡땡월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후자인 분들은 적어도 20대 후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1세대가 오프라인 관계 기반의 일촌 문화 중심이었다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로 등장한 온라인 2세대는요. SNS를 통해서 자신만의 1인 미디어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채널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해시태그는 마케팅과 더불어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필수 요소가 됐죠.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해주는 해시태그. 오늘은 해시태그의 100배 사용법을 알려주실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는데요. 이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첫째로 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자인된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관련돼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릅니다. 청산뉴스 이현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시태그로 스토리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기대되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해시태그는 왜 트렌드를 이끄는가? 해시태그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인스타 할 때. 오늘도 사용하셨나요? 샵 청산뉴스. 네. 보통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먹어야 될까? 어디 갈까? 얼마나 필요할까? 뭐 금전적으로 누구랑 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뭐 인터넷도 찾아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블로그에도 들어가 보고 뭐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뭐 변수라든지 내가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봅니다. 과정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좀 즐거우신 분도 있고 여행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며칠부터 이렇게 계획 다 세우셔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합니다. 네. 이렇게 앱 하나로도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마사오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마사오가 누굴까요? 집주인. 네. 집주인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리뷰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앱만 들어가면 그 여행에 관련된 뭐 항공편부터 숙박까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막 엄청 세부적이죠. 세탁기 뚜껑 주변으로 먼지가 많았던 점까지 알려주는 걸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입니다. 해시태그가 있는 거 아세요? 네. 해시태그가 표시가 있죠. 해시태그를 누르면 정보를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카카오톡을 나간다. 그렇죠? 인터넷 들어간다. 검색을 한다. 검색한 주소를 복사한다. 다시 들어와서 복사한 링크를 붙여준다. 이 과정인데 카카오톡 내에서는 이런 해시태그 하나로서 이렇게 홍대 맛집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검색 데이터가 쫙쫙 나오게 됩니다. 즉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회사들이 만듭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까요? 회사가 나가지 말라고, 다른 곳에 나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앱 안에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검색 환경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고객이죠. 우리가 쓰기 쉬운 스타일로 정보들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T 디지털 트렌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보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빠름. 아주 빠르게 IT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TV 방송을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시태그 많이 보셨죠? 네. 왜 해시태그를 쓸까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뭔가 치명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TV를 보는 사람들은 동시간에 기다렸다가 TV를 보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채널을 돌리다가 보기도 하고 뭐 설거지를 하다가 힐끗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볼 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지금 뭔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도 되고 중간부터 보더라도 지금 뭔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보기 때문에 좀 더 방송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샵 뒤에 특정 단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 혼맥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의 이미지들이나 사진들이 있을까요? 그쵸? 혼자 맥주를 먹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혼맥이라고 해시태그를 적으면 그 혼맥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키워드를 입력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관련된 정보가 쫙 나오게 되죠. 해시태그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네,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도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비 오는 날 낙지볶음이 먹고 싶어. 네. 근데 이 네 가지 해시태그를 올리면 쿨피스를 주겠다. 여러분은 하실 거예요? 하시죠? 네. 저도 인스타 다른 거 잘 안 올리는데 뭐 해시태그 올리면 생맥주를 드립니다. 뭐 이러면은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엔 올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분도 채 안 걸리겠죠? 30. 그러면 30초나 1분 투자해서 쿨피스 먹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왜 그렇게 비용을 써가면서 쿨피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홍보하려고. 배가 고프다고 생각, 비 오는데 뭔가 매운 게 먹고 싶어. 혹은 혼자 맥주를 먹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혼맥이라고 딱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검색 결과를 딱 보면 어떤 사진들이 나오죠? 쿨피스 드셨던 분들의 사진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막 이러면서 친구랑 올라왔던 사진들이 싹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이 집이 혼맥하기 좋은 건가? 어디지? 하고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기능이 확실하게 좋기 때문에 많은 업체나 가게에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버스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회장님 그림. 어떤 느낌이세요? 비싼 거. 네. 뭔가 재료가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뭔가 머리가 날 것 같고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버스에서 만약에 이런 우리 그림은 뭐 식약청을 통과했으면 무슨 원료를 쓰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회장님 그림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쌀 것 같고 좋은 그림이다. 저 원료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되죠. 예. 버스 정류장에서 찍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마케팅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키워드는 기절베개. 네.
네, 기절베개. 네. 눕자마자 잠이 든다라는 기절베개라는 키워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모든 기업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포스터 보셨나요? 네. 신고상담 110? 네. 긴급범죄는? 네. 이렇게. 네. 경찰청에서도 다른 키워드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미지, 숫자, 그리고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가 정말 트렌드를 이끄는 이유는 쉽고 빠르고 재밌게 취향 중심적으로 뭉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태그로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 같아요? 연예인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큰 행사.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할머니를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많이들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뭐 할머니 안경테가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 말고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를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연예인이 나왔다. 근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입장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긍정적인, 오랫동안 설레고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너무 떨린다. 이런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상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 그래서 할머니가 사랑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가슴 떨리고 설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뭐 이를 갈겠죠. 나를 배신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추억이나 설렘. 이런 키워드를 더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연인을 처음 만날 때 그래도 처음에는 설레지 않았냐. 네. 그랬겠죠.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그때는 그래도 좋은 추억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너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랑의 이미지 말고 우리 그 처음에 그 설렘과 그리고 그 추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도 하긴 뭐 기분은 안 좋지만 한번 뭐 그래도 그때는 좀 설레었지 첫날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더불어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키워드로 담겼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스마트폰에 담는지, 왜 디지털 중독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키워드를 던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키워드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기사를 많이 내보내죠. 차준마, 거북손, 만렙배우라는 키워드를 아는 사람은 아는 상태로 기사를 볼 거고, 모르는 사람은 거북손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린, 하트, 그냥 좋은 아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하트로 보이시나요? 하트로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와 해시태그,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여주지 않는 스토리 세 가지면은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공감을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트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네. SNS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탁탁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 해시태그를 서두에 쓰는 의미는 더보기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보기를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예, 안 누르더라도 뭘 했지? 출판 강연을 했구나. 뭔가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키워드를 적어놓고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두면 더보기를 눌러서 내 내용을 살펴보겠죠. 네. 이렇게 해시태그로 스토리의 이미지를 잡고 그 이미지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면 상대방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해시태그 키워드를 찾는다. 두 번째, 해시태그에 어울리는 이미지, 사진을 찾는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찾는 것도. 세 번째는 이미지와 해시태그 키워드로 주지 않는 스토리를 써놓는다 라는 것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취향을 구체화하라. 소확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키워드예요. 네. 최근의 트렌드가 본인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분은 만두와 사우나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 라는 소소한 자신만의 뚜렷한 행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 식으로 소소한 행복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능력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버스 능력자들.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언제 만들어진, 어디서 만들어진 버스다 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취향에서 전문가가 됐다라고 해서 테이스테이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전문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저 비행기는 보잉 707인데 오늘 국제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었나? 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기사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네, 외국에서 귀빈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해시태그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해시태그들이 있죠. 네. 본인만의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냉면 하면은 네, 존박이 생각나는데 왜 냉면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맛있잖아요. 그냥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연계를 좀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양냉면처럼 좀 심심한 맛처럼 본인도 음악생활을 그렇게 좀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취향과 스토리를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냉면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존박이 떠오르고, 존박을 떠오르면 존박이 냉면과 같은 음악생활을 하고 싶구나.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의 음악 취향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취향을 찾고 그 취향 속에 스토리를 넣는 것, 이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밤새워 하는데
너무 즐거운 일들이나 금전적인 보상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 가지를 만약에 정했다면 그 취향을 좀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취향의 대표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대화 형태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소확행은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에게 소확행은 소소한 행복은 술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 나트루 녹차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하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그래도 아이스크림 치고 좀 비싸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좀 힘들거나 뭔가 좀 지쳤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딱 아이스크림을 꺼냅니다. 그래서 한 입 딱 베어물면 똑같아요. 그 맛이. 항상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위로를 항상 받습니다. 하긴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난 참 좋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취향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나의 행복은 나트루 녹차 아이스크림이다. 네. 이렇게 본인의 스토리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갖는다면 상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보면 저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네.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최근에 뭐 외국 여행,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 유럽 여행을 얘기를 하면은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 빛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막 꿀팁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형태로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낸 취향을 어떻게 내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내가 가진 스토리와 내가 하는 일과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풍선 좋아해. 이게 제가 코엑스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게임이긴 하지만 가만히 요즘에 좀 이렇게 들여보면 나 이거 좋아해 라고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나 나트루 녹차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뭔가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취향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취향이 있고 그 취향을 할 때 어떤 상태이고 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길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해시태그는 트렌드를 이끈다. 네. 해시태그는 쉽고 빠르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스토리 이미지를 통해 당신의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미지를 찾고, 물론 본인 사진이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담길 만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적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나 취향은 있다. 자신의 취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만의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으신 분들은 그걸 하면서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것이고, 못 찾으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찾고 인스타에 올려주셔가지고 소확행 이러면서 내가 찾은 행복, 이렇게 본인의 취향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네. 춘천 아트페어에서 한 작가분께서
본인의 작품들을 이렇게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의자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어젯밤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양이 모자랐다.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의미가 있거나 내가 공감이 가거나 뭔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만한 이야기일 때 본인의 작품을 주겠죠. 반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작가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요. 지하철 탔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작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본인의 스토리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갈 키워드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 어떻게 정리된 이야기를 사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엄청 많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스토리들을 꺼내고 잘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습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해시태그로 본인의 스토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디자인된 해시태그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